어떻게 뭐 사진을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일주일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톡방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찍긴 찍었는데 예, 예, 예. 뭐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창피해서 예, 그거죠. 예. 그래도 찍으셔서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도 만약에 이제 다른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에서도 해보셔야지 알지, 해보지 않으면 이게 실력이 늘질 않고 그다음에 감각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찍었는데 나는 이 각도에서 찍었는데 같은 풍경인데 저번에 저렇게 찍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찍었던 각도보다 다른 분이 찍었던 각도가 훨씬 더 좋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사진을 또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은데 이제 자꾸 찍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 다양한 모드들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웠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제 다양한 모드들을 배웠는데 카메라에 들어있는 사진 모드. 뭐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일반적인 사진 찍을 때는 이제 사진 모드에서 촬영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 위주 프로필이나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 모드를 위주로 해서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찍었던 우리 이런 영상들 보카시 나오는 영상들 우리가 찍었던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찍었어요? 이거 동영상? 프로 동영상. 예, 프로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이제 더듬어서 다 해보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이 프로 동영상에서 이런 걸 찍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싱글 테이크도 우리 해봤죠, 싱글 테이크. 싱글 테이크가 어때요? 그 15초라는 시간을 찍지만 영상으로 찍었지만 그 나오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싱글 테이크? 싱글 테이크가 뭔지? 예. 자, 싱글 테이크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싱글 테이크는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이 영상이 지금 15초 동안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15초 동안 찍으면 그 15초 동안 찍는 그 영상 안에 모든 데이터가 같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 다양하게 만들어졌던 거.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이 되잖아요. 15초 다 끝났으면 갤러리에 가보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면 이제 보면 지금 6가지가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싱글 테이크를 찍으러 가면 여기에 이제 싱글 테이크에 싱글 테이크 잠깐만요. 싱글 테이크를 여기서 이제 싱글 테이크 이제 조정을 보게 되면 이런 기능 하이라이트 동영상, 슬로우 모션, 부메랑, 필터 적용, 콜라주, 클롭 사진 뭐 이런 게 기본으로 원래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싱글 테이크 찍었더니 6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6가지가 뭐가 나왔을까? 한번 보면 사진이 요게 제일 이쁘대요. 요게 제일 잘 나온 사진이래요. 근데 부메랑은 뭐예요? 왔다 갔다 찍는 거. 요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롭샷 해가지고 딱 우리 이영호 선생님 혼자만 딱 찍어주는 요런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적용된 사진 요거는 이제 살짝 뽀사지 됐죠. 기본적으로 이게 원본 사진이 요거로 보시면 요게 원본 사진인데 원본 사진 색깔보다 조금 필터가 적용이 된 사진 그 다음에 이제 흑백 사진으로 바꿔준 거 흑백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원본 동영상 15초짜리 원본 동영상 이런 거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지금 한 번 15초 동안 찍었지만 뭐가 나왔어요? 결국은 이렇게 6가지 스타일의 데이터를 내가 얻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였대요? 싱글 테이크였어요. 싱글 테이크. 그래서 이 싱글 테이크가 이제 가을 여행 뭐 이렇게 가시게 되면 한번 싱글 테이크도 한번 찍어보세요. 싱글 테이크를 찍어보시면 진짜 재미있는 영상을 또 얻을 수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하이퍼랩스가 뭐였어요? 하이퍼랩스 시간의 흐름을 찍는 거였잖아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찍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하이퍼랩스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그런 시간의 흐름 영상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진들을 이걸 보시면서 하이퍼랩스로는
이런 걸 찍을 수가 있구나. 인터넷 속도가 왜 안 나올까요? 자, 그럼 제가 여기 또 뜹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이퍼랩스, 제가 이제 우리가 했던 하이퍼랩스 딱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갤럭시에서 밤하늘에 별의 궤적을 찍을 수 있는 게 이게 하이퍼랩스예요. 하이퍼랩스, 그죠? 이게 하이퍼랩스, 이런 거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새벽에 그냥 놀러 가서 삼각대 받쳐놓고 그냥 1시나 2시쯤에 카메라 걸어놓고 그냥 주무셨다가 아침에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옥상에다가 아니면 그 마당 한켠에다가 이렇게 빛이 없는 이렇게 조명등이 없고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찍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내가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이런 영상을 또 찍을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이 우리가 저기 분수대 있는 그 예전 분수대 로타리 거기서 한쪽 귀퉁이에 이제 거기 이제 벤치도 많이 있잖아요. 그 벤치 있는 상태에서 삼각대 받쳐놓고 저쪽 우리 이제 세무사 옛날 이쪽으로 카메라를 받쳐놓은 상태로 사진을 찍는다면 그러면 차량 소통이 많으니까 이런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해가 이제 질 때까지 이렇게 찍으면 이런 영상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상까지. 네, 이런 영상까지. 이건 꽤 오랫동안 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쇼츠로 올라온 상태니까 한 30초 이상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 꽤 긴 시간을 찍은 거예요. 꽤 긴 시간. 그러니까 뭐 내가 사진을 찍는 뭐 유튜브 활동을 하든 이런 데이터가 필요로 하긴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사진도 인물 사진 모드로 찍어도 되긴 하지만 음식 사진은 음식 사진에 맞게끔 얘가 이 이제 요런 통제를 해주는 거죠. 요 블러 효과를 이제 해주면 요 블러 효과로 이거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요 곡들을 요렇게 해서 그다음 색온도를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서 좀 더 따뜻하게 저 노래졌죠 더. 저 내리면 차가워지죠. 이거 이제 색온도를 내리면 차가워져요. 이런 거를 선생님이 어디 갔더니 조명이 난 좀 이렇게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카페는 레스토랑은 이렇게 좀 차가운 빛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진을 찍었더니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바꿔서 사진을 찍어보는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음식 사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뭐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찍는 건데 우리는 이제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이제 장시간의 동영상을 찍으려면 이 동영상을 찍어야 되겠죠. 이제 10분 이상 뭐 어떤 콘서트나 아니면 이런 공연 같은 걸 내가 찍어야 되겠다. 이러면 동영상 모드로 찍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는 이제 배터리 소모가 많겠죠. 배터리 소모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 줌 같은 것도 만약에 많이 쓰게 되면 이걸 만약에 줌을 내가 쭉 당겨버리면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벌써 흔들리잖아. 이렇게 금방 픽픽 간단 말이죠. 조금만 흔들어도. 그러면 삼각대에서도 내가 흔들어도 금방 픽픽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는 삼각대가 필수예요. 삼각대가. 그러니까 영상 촬영 시에는 삼각대를 꼭 필수. 셀카봉이든 삼각대를 꼭 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 중에 이제 여기 있던 우리 프로 동영상에서 있었잖아요. 프로 동영상은 선생님들이 한 10초에서 20초, 한 30초 이내 영상을 찍을 때는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우리가 찍었던 거잖아요.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찍었던 거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또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자꾸 찍어봐야 돼요. 또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불 켜서 이제 찍어보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안 비싸요. 이거 알리에서 3,000원 정도 하나? 네, 요런 등이. 그래서 집에서 꾸며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뻐요. 집에서 꾸며 놓으셔도. 자,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게 없어요. 지금 두 가지 타입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가 있어서 누르면 반짝반짝하는 그런 기능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해서 지금 벌써 이렇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이쁜데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살짝 놓고서 이제 찍게 되면, 자 이렇게 녹화를 딱 누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요 초점으로 선생님이 이게 잡는 거잖아요. 초점으로. 그 초점으로 이렇게 살짝 해서 지금 요거 와이드 끄고, 자 이렇게 하고 요 초점으로 잡으러 갈게요. 제가 지금 이 초점을 잡으니까, 네, 요걸로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녹색 라인이 보이면 초점이 잡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밀어버리면 완전히 또 흐려지죠.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프로 동영상. 프로 동영상.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프로 동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항상. 그러면 바깥에 나갔을 때 뭐 우리 설봉호수에 피어나는 윤술 같은 거, 요런 것들도 찍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바닷가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바닷가 햇살이 쫙 비쳤을 때 그때 이제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불빛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것들을 찍을 때는 동영상으로는 안 나와요. 이게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프로 동영상하고 동영상 무슨 차이냐 자꾸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동영상으로 가게 되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인물 동영상도 있죠. 인물 동영상도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이게 안 나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영상도 한번 가볼게요. 동영상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찍는 동영상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프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뭉그러지니까 되게 몽글몽글하고 이쁘잖아요. 요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프로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던 게 ISO 조절하고 뭐 셔터 스피드 조절하고 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오토 자동으로 놔뒀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놔둔 상태에서 사진을 이게 ISO도 오토, 셔터 스피드도 오토, WB 색온도도 오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미드필드래 매뉴얼 포커스 요걸로 가지고 선생님들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로 조절을 하는데 이제 그건 있어요. 보세요. 요건 있는데 요 EV 값은 자동이 안 돼요. 요건 세밀하게 노출 조절하는 거예요. EV는 누르면 요걸로 살짝 너무 어두우면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0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면 너무 밝으면 바깥이 너무 밝으면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더 이쁘죠. 예, 더 이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포커스 요때 가서 포커스 이렇게 조정하시면 녹색 라인이 싹 나오면 요게 이제 초점이 맞은 거고, 그 다음에 살짝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이쁜,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에서 불빛은 훨씬 더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상태의 불빛은 이게 어두워지니까 더 불빛이 이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밤에 시내 중앙통에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요런 느낌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프로 동영상이다. 예, 아시겠죠? 이제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영 선생님? 안쪽에 두장 찍은 거 올려놓은. 응. 아,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올렸어요? 너무 멋지니까 올렸는데 밤에 찍은 거라 예. 카메라 뭐 성능 뭐 그냥 찍은 거에 그냥 일반. 예. 오, 이쁜데요? 예, 불빛도 그렇고 이쁘신데요? 예. 이거 무슨 모드에서 찍으신 거예요? 그냥 일반 모드. 그냥 사진 모드에서 찍으신 거죠? 그냥 예. 찍었어요. 이제 이게 밤이잖아요. 네. 이럴 땐 사진 모드보단 이땐 야간 모드를 찍으셔야 돼. 야간 모드 같은지 모르는데. 자, 야간 모드 있었어요? 자, 우리 스마트폰 안에 여기 쭉 가보면 야간 모드라고 따로 있어요. 야간 모드. 이거 다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더보기에 가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야간 모드가 있으면 이 야간 모드는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진 모드에서 야간을 찍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이게 깨짐 현상이 확대를 했을 때 깨짐 현상이 보일 수 있는데, 야간 모드는 좀 그걸 보완을 해줘요. 그래도 빛을 이런 걸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모드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야간 모드. 자, 그러면 야간 모드. 있죠. 더보기에 있어요. 그냥 저처럼 다 꺼내 놓으세요. 이렇게 밑에. 다 꺼내놨는데 야간 모드 인물
쭉 옆으로 밀어보세요. 하나씩. 선생님 어디에다 꺼내놓으셨을까? 있을 거예요. 밑에다 까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뒤에 우리 선생님도 있죠? 네. 예. 사진. 인물 동영상. 하이퍼렉스. 야, 자, 그쵸. 야간 모드 있죠? 근데 선생님 이제 찍으셨는데, 이거 이쁘게 잘 찍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볼게요. 이제 이거 보면, 이렇게 확대해보잖아요. 지금 그래도 안 깨지는 거야, 이 정도면. 건물 라인이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이 정도로 살아. 근데 야간 모드로 찍었다면 좀 더 살 거예요. 요게. 야간 모드는. 이 정도로 확대했는데도 훨씬 좋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바닥에 이게 윤솔 이런 것도 보이고, 불빛으로 인해서.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프로 동영상을 찍었다면, 이게 이게 초점이 안 맞은 상태에서 아른아른 거리다가 쫙 맞아주면 훨씬 더 이쁘겠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요게 지금 밝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요것도,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찍으실 때, 급하게 찍으셨죠? 몇 번을 눌렀어요. 네, 몇 번 찍으셨죠? 누르고. 자, 이제 요거 보시면, 자, 이제 이 라인이 지금 이게 이제 살짝 끼우러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평선이 안 맞으신 거잖아요. 요거 이제 찍으실 때 그것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 정도 잘 찍었으면 요거는 어떻게 한다? 이제 보세요. 두 장 다 제가 다운을 받을게요. 다운을 받아서 요걸 수정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보정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보정하는 법. 보정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보정하는 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모드들에 대한 것도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더보기도 요거 수정하는 거 하고 나서 파노라마하고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또 얘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운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갤러리에 가 있겠죠. 갤러리에 가고 지금 카카오톡에서 받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가 있겠죠. 얘가 여기 카카오톡에. 그러면 딱 보시면 요게 이제 요 밝기가 딱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갤러리에서 화면 키워서 이 갤러리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자, 여기 하단에 메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진이 되게 이뻐. 나중에 또 보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 하트 있죠? 하트. 그러면 여기 하트가 즐겨찾기예요. 즐겨찾기. 일종의. 요걸 눌러놓으시면 나중에 이 하트만 누르면 하트만 찾을 수 있어요. 하트만 눌러놓은 걸로. 이게 하트만 눌러놓은 거 찾을 수가 있고. 자, 이 연필이 뭐예요? 연필이 이제 수정, 우리가 포토 에디터로 들어가는, 갤러리에 있는 포토 에디터로 들어갑니다. 포토 에디터로.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반짝반짝 별 모양. 요게 뭘까요? 요거 있어. 요거 다 있죠? 선생님들. 지우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생성도 가능해요. 요게. 예, 요게 기능이. 요 이제 AI 기능이죠. 그 다음에 점점점은 여기는 공유하는 거. 요거는 이제 삭제.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기본적으로 AI 터치할 수 있는 AI 리마스터, AI 보정하는 기능이 어디 있어요? 이 화면에서. 여기는, 요 반짝반짝은 생성하고 요거 지우고 요런 기능이 있잖아요. 자, 이 화면에서, 자, 우리가 기본적인 요 사진의 데이터를 메타 값을 다 가지고 싶어. 어디서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이걸 알고 싶으면 이 화면을 위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올리셨어요. 올렸더니 이 사진은 9월 7일날 일요일날 찍으셨네요. 예, 시간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고 장소는 제주도 서귀포시. 예,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 메타값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25 폰이고 와이드 렌즈로 찍었고 데이터 값이 다 나왔어요. 이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장 다 나왔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AI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여기 리마스터가 있어요. 요 리마스터. 자, 리마스터를 했는데 요게 변화가 없으면 최적의 사진이야. 리마스터를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한번 눌러볼까요? 리마스터를. 자, 리마스터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AI가 딱 이렇게 만들어요. 볼게요.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밝기에 이 노출에 이 색감은 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AI가 수정해 줄 게 없어. 현재 이 사진은 AI가 수정해 줄 게 없어. 단 이 사진은 선생님 찍었는데 이 사진은 무슨 뭐가 이제 했냐면 요런 기울기, 그죠? 요런 기울기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정확히 보시면 여기 우리가 보면 요 삼선 있죠, 삼선. 요거에도 어느 정도 선생님이 잘 맞춰서 찍으신 거야. 이 라인도. 저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예. 일단 불이 그쵸? 바닥에 예, 예. 그거만 생각했어요. 딴 거 그것만 생각하셨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요 삼선이 지금 맞아진 거죠. 여기 지금 여기 보이면 여기 삼선이 이렇게 그리면 교차되는 점에 위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인접하게 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사진은 현재 AI가 밝기나 이런 것들을 소정할 더 이상 손댈 게 없대요. 그럼 우리는 뭘 손을 대냐? 기울기만 잡아주시면 돼요. 기울기만. 그러면 사진이 더 멋있게 보일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린 기울기는 여기 연필. 자, 연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메뉴, 여기 5개, 하단에 5개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 메뉴가 자르기인데 자르기가 이제 기울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코너에 이게 나왔죠. 이게 보시면 여기 딱 여기 3분할 선이 나왔는데 요 3분할 선에 거의 여기 지금 교차되는 위치에 등대가 서 있어요. 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게 기울기 조절이잖아요. 여기 기울기. 동그라미 서 있는 게. 그러면 하단에 슬라이드 바 있죠. 그럼 선생님 여기 슬라이드 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살짝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 보세요. 딱. 그러면 수평이 딱 맞았죠. 수평이 맞게끔 딱 해서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맞죠. 요 상태에서 요 3분할 선에다가 요 등대를 위치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렇게 들어가. 여기가 잘려 나가도 무리가 없어요. 그죠? 여기가 잘려 나가도 밑에가 좀 잘려 나가도 그죠? 그다음 위에도 좀 잘려 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위에도 잘려 나가도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이제 요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요 상태로 기울기를 조금 더 등대를 좀 세울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맞췄습니다. 자, 요 사진이 이제 수정된 본이에요. 수정본. 기울기를 맞추고 3분할 선에 요 교차되는 점에다가 등대를 위치한 거예요. 교차되는 점에다가. 그 다음에 요 등대 요까지가 여기 한 칸이죠. 나머지 여기가 2칸이죠. 2칸은 결국 여기에 반짝임과 등대의 빨간불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칸을 쓸 수밖에 없어요. 풍경 사진으로 봐도. 그럼 요 사진은 선생님이 이제 딱 눌러서 제가 이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요 사진과 요 사진과 자, 보세요. 요 사진이 원본이고 지금 수정한 게 이거예요. 완전 다르죠? 자, 요 사진을 그럼 제가 다시 톡방으로 올려볼게요. 우리 톡방에. 자, 여기다 올렸습니다. 수정된 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럼 이제 이걸 찍었지만 원본을 이게 찍었지만 이 사진이지만 지금 요렇게 수정을 했잖아요. 지금 사진을 요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선생님도 내가 찍었지만 요 사진을 그냥 올리는 것보단 요렇게 기울기만 잡아주고 3분할 선에 교차되는 위치에다가 내가 표현하는 피사체를 위치시켜주면 사진이 완전히 살아났죠. 완전 다른 사진 됐죠. 완전히 요런 작업만 해주셔도 요 포토 에디터에서 요 작업만 해주셔도 사진이 완전히 엄청나게 살아납니다. 요 기울기만 맞아도. 그래서 찍을 때부터 기울기를 잘 해주셔야. 요 우리가 찍을 때 카메라에 요 기울기 있었잖아요. 요거에 맞춰서 기울기를 잡으셔야 돼. 처음부터 요 수평선 직각 요것만 맞춰주면
그럼 찍을 때부터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찍을 때 막 사람 쫓기고 이렇게 찍다 보면 이렇게 기울어서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찍은 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포토 에디터에서 이렇게 수정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갤러리에 요 연필로 가게 되면 첫 번째 메뉴인 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기울기는 요 첫 번째 게 기울기인데 두 번째 거는 수평 조정과 수직 조정이에요. 요걸 보시면 수평은 이제 보시면 요런 느낌. 좌우로 수평이 안 맞았을 때 그럴 때 이 수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좌우로 안 맞을 때 요런 기능이 들어 있는 거고, 수직은 위아래로 수평이 안 맞을 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수평이 안 맞을 때 요런 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로 하실 때만 쓰시면 되는 거라, 거의 우리는 대체로 언제 뭘 많이 쓴다? 기울기요, 기울기. 기울기에다가 요게 이제 수정할 때 딱 이거 쓰라고 다 나오잖아요. 이 기울기에 요 교차되는 점에다가 위치시키라고 딱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 여기서도 AI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의미가 없고 똑같아요. 아까 그 생성형 AI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생성형 AI는 아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요걸 누르게 되면 자, 생성형 편집이 있어요. 이동하거나 삭제할 대상을 내가 이제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 지울 수 있는데 여기는 지울 만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만약에 이 구름이 좀 나는 좀 요게 좀 생각 별로야. 그럼 요렇게 해서 얘가 구름을 인식을 하면 여기다 뜨겠죠? 그럼 지우개 딱 눌러요. 그럼 이제 지워졌죠? 그럼 여기다가 생성 누르면 이제 구름의 하늘의 색깔로 싹 바뀔 거예요. 하늘의 색깔로. 자, 없어졌죠? 깨끗하게. 예, 요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돼요. 요런 지저분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런 기능이 들어있지만 요런 기능 말고 여기 스케치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치 변환. 여기 뭐라 떴어요? 이미지 생성하고 싶은 것을 그리세요 라고 써 있어요. 이미지를 그리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게 뭘까요? 고래죠? 자, 제가 이제 고래를 대충 그렸어요. 자, 여기다 생성 눌러볼게요. 얘가 이제 뭐로 나오나? 실물 고래가 지금 여기서 딱 튀어 오르는 것처럼 나오죠? 예. 이게 원본이고, 이게 그려준 거예요. 이게 그려졌죠? 다시 그리고 싶으면 또 한번 다시 하시면 돼요. 추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다시 그림 수정해서, 편집해서, 그림을 수정해서, 좀 더, 요거 말고, 뭐, 아니면 요걸 지우고, 이번에는 배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배. 이렇게 하고, 요렇게 그냥 종이배처럼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렸을 때 얘는 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지. 여기 이제 바다 위에다가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크게 안 그렸더니 조그맣게 그려주죠. 배 하나 그렇게. 이거는 이제 장난감 배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엔 또 하나 우리는 뭐예요? 여기 이제 하늘이 있죠. 하늘. 여기 하늘이 있었죠. 하늘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로 생성하기 눌러서 추가로 생성하기 이제 하나 더 누르면 여기 하나 더 들어오는 거고, 요 똑같은 걸 지금 그려줬는데 지금 요거 말고 지금 나는 그림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그림 수정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이게 여기 배가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를 이번에는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생성을 해주나 한번 볼게요. 두 개를 다 그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대충 그려도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준다는 거죠. 거기에 유사한 거를 내가 인식을 해서 AI가 그만큼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술적 감각을 더해서 훌륭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 스케치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중. 자, 여기는 없어지고 비행기 그려졌죠. 그럼 진짜 비행기 같죠, 이거는. 예. 여기 배는 조금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에 비행기가 여기 하나 싹 지나가는 듯이 요런 느낌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다른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고요. 다른 파일로 지금 저장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거기에 여기 지금 그려져 있죠. 네, 이거는 이게 아까 그거고 여기 이제 그려진 거고. 어때요? 이런 식으로 AI가 지금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폰에서 다 되시죠? 지금 우리가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 다 되시죠? 네, 이렇게 AI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AI로 생성한 콘텐츠라고. 예,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AI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그려진 써 있습니다. 내가 편집할 때는 안 써 있지만 자, 이게 원본에서 이 원본에서 한번 기울기만 조절했더니 사진이 이렇게 다시 태어났고 거기에 AI로 덧붙여서 또 다른 사진이 한 장 탄생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재밌게 내 스마트폰을 한번 만져볼 수가 있다. 어때요? 재밌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된 거를 한번 다시 우리 속방에 또 한번 올려볼게요. 이것도. 자, 두 번째 이제 수정된 거.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두 번째 찍었던 사진, 첫 번째 보여줬던 사진 중에 이제 여기 갤러리 요 사진 한번 볼게요. 요 사진을 만약에 또 위로 딱 올렸을 때, 요 리마스터를 했을 때, 이 리마스터로 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효과를 줄지 한번 보죠. 어떤 효과가 나올지. 얘가 이제 변화가 있으면 얘가 AI가 수정을 해줄 거고, 이 사진 역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얘도 크게 문제가 없죠. 예,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도 손 될 정도가 아니라는 사진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다시 우리도 편집으로 가서 이거는 뭐 크게 손댈 건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또 조금 손댄다면 요거를 이제 내릴 수 있겠죠. 요걸 살짝 하늘보다는 여기가 나니까 요 정도로 내려서 밑에를 더 많이 강조하고 찍을 수가 있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조금 줄여서 요렇게 해놓으면 지금 하늘보다는 여기 밑에를 더 많이 조금 더 내려와서 요 정도 말고는 크게 손댈 건 없어요. 이 사진은 요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선명도를 높이고 싶으면 우리는 선명도나 밝기 조절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해 모양. 요 동그라미 세 개는 뭐였어요? 필터예요. 필터. 사진에 대한 필터를 내가 줄 수가 있는데 밝기나 그 다음에 색감이나 뭐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요게 해 모양이 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밝기 조절하는 거, 색상 이게 수정하는 게 여기 들어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가 AI로 오토로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토 딱 누르면 얘가 여기서 이제 오토로 딱 잡아주는데 지금 큰 차이가 없어요. 요거하고 조금 밝아졌죠. 조금 밝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오토로 했을 때 적용된 게 여기 동그라미 찍히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찍힌 게 지금 얘가 밝기를 19로 올렸고 그 다음에 노출도 10으로 올렸고 그 다음 대비도 약간 11 정도 올려서 약간 진하게 받아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여기 가서 채도도 약간 진하게 이걸 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원본 되돌리기 돌리면 요 사진과 다시 정해진 거하고 보면 살짝
여기가 진해지고 여기가 밝아지고 좀 진해진 느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좀 선명도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선명도로 와서 선생님이 이 숫자를 올리시면 돼.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숫자가 이게 올라가면 이게 깨져요. 한번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요게 원본이면 이게 원본이었어요. 요게 원본인데 선명도를 올리게 되면 어때요? 점점점 선명해지긴 하는데 거칠어져요. 이 라인이 부드러워졌던 게 살짝 올리게 되면 라인이 되게 싹 샤프해지고 그 다음에 거칠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선명도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 살짝만 올려서 선생님이 이렇게 살짝 올렸을 때 요 느낌이 좀 살면 그 정도 한 10에서 20 정도만 주셔도 돼요. 선명도는 그 정도 해주셔도 되는데 오토는 얘는 선명도까지 안 줬어. 그죠? 오토는 요정 길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싹 보시면 요게 적용된 거하고 적용 안 된 거하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이 밝기 조절하는 게 여기에 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보면 라이트 밸런스부터 해가지고 명료도까지 이걸 내가 다 조절하면서 이거에 대한 조절은 정답은 없어요. 이 색감에 대한 이 해로 해서 조정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이 조정은 본인이 좋아하는 색감, 색상, 밝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조정했는데 남들이 보기 싫을 정도로 수정하면 안 되겠죠. 보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둡게 찍혔다면 이런 밸런스, 라이트 밸런스로 와서 좌우로 움직여 보면 이 밝기가 틀려지죠. 예, 이런 느낌. 라이트 밸런스, 밝기에 대한 조절,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밝기로 왔을 때도 좌우로 움직였을 때 내가 좋아하는 색감, 좋아하는 밝기, 요 정도가 딱 좋으면 요 정도로 가도 되겠죠. 여기가 요 정도, 0에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노출도 어두워지면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너무 밝아지면 너무 사진이 엉망이고, 적당한 노출 값으로 살짝 해주면 그러면 이제 사진이 살아나요. 노출 값도.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진하게 할 거냐 흐리게 할 거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거는 대비는. 그러면 대비가 11 정도 얘가 줬는데 AI가 줬는데 0에서 대비를 살짝 올려가 봤더니 진해지죠. 색상이 올라갈수록. 그럼 내려가면 뿌얘져요. 대비는. 그래서 0에서 한 10 정도 얘가 줬으니까 한 요 정도 움직이면 적당하게 약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햇볕으로 인해서 뿌옇게 나왔을 때 요런 거를 대비를 주면서 좀 진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이라이트는 밝은 거는 더 밝아지고 어두운 건 어두워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조금 플러스로 갔더니 빛 있는 쪽이 더 좀 선명해지는 것 같죠? 요런 느낌. 요거 보시면 요런 거 0으로 마이너스 갈 때하고 틀리죠? 요런 느낌을 본인의 감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림자, 이 내가 찍은 이 이미지의 그림자, 이거는 그림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림자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채도는 뭐예요? 색온도예요. 이것도. 그러면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을해지죠. 더 진해진단 말이죠. 붉은 빛이 강해져요. 근데 얘를 이제 빼버리면 흑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채도는 흑백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약간 진하게 붉은 계통으로 갈 거냐 요거를 보여주고, 틴트는 약간 색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색온도가 있습니다. 여기 거의 노란빛이 많이 돌긴 하는데 색온도를 좀 둬서 나는 더 노랗게 하고 싶어? 아니면 좀 차갑게 갈래? 근데 이런 사진은 굳이 조절 안 해도 현재 노랗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랗게 더 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감각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도 있었고 명료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내가 이제 수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거 조절하기 싫어 그럼 오토 한번 누르시면 돼요. 오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렀다가 이게 원본인데 쭉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이제 되돌리기로 이제 제가 다 돌려볼게요. 원본으로 처음으로 다 가면 저장 안 하고 나와 볼게요. 그냥 저장 안 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요게 이제 원본인데 요거를 이제 회로 눌러서 내가 요 밝기 전체를 오토로 그냥 한번 딱 누르면 알아서 딱 잡아준 거예요. 그럼 보시면 요게 원본인데 원본보다 조금 여기가 좀 선명해지고 밝아졌잖아요. 그럼 요게 사진이 더 좋아 보이면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저장해서 느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사진과 요 사진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요 사진을 한번 요것도 다시 우리 톡방에 올려볼게요. S25기 때문에 용량도 커서 이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파일 사이즈가. 한참 걸리네. 자, 이제 수정하는 거 좀 아시겠죠? 기본적인 거. 뭐 이렇게 수정, 보정은 정답은 없지만 선생님이 이제 찍은 이 사진에서 연필을 눌러서 여기 이제 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는 자르기.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주는 거. 이 필터도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눌러보면 느낌이 좀 이쁜 것들이 나와요. 요런 것들이. 내가 이쁜 사진으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요걸 가지고. 요 느낌을 좀 살리셔도 괜찮겠죠? 요런 거, 따뜻한 거. 따뜻한 게 좋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가도 되는 거고, 은은한 것도 있으면 은은한, 요렇게 가는 거. 요게 보시면 조금씩 다 달라요. 나는 이게 흑백으로 갈래? 흑백도 되게 멋있네요. 이 모노톤도. 되게 멋있게 나오네요, 모노톤도. 자, 이게 보시면, 요런 게 색이죠? 요게 이제 그, 파일의 갈라짐, 빛에 의해서 갈라지는 건 느낌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JPG 파일의 단점이긴 해요.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 더 다운을 받고 싶어. 기본적으로 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더 많은 게 나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화살표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갤럭시 앱스토어로 갑니다. 그래 가서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 무료로 받으신 게 되게 많아요. 눌러보면 이게 카메라 특수 효과를 해서 여기 무료 있잖아요. 이 무료를 화살표 누르면 고기로 다 들어가요. 그 필터로. 네, 여기 카메라. 지금 어떻게 눌렀냐면 제가 여기 화면에서 갤러리에서 여기 잠깐만요. 여기서 화살표 눌렀을 때 필터에서 쭉 끝으로까지 가면 지금 여기는 이제 처음이고 쭉 끝으로 가면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 요걸 누르면 이제 필터 특수 효과가 또 가요. 그러면 여기서 카메라 360 요게 이쁘고 괜찮다 싶으면 요건 인물에 관련된 게 많아요. 카메라 360은 인물에 관련된 게 좀 많습니다. 요걸 누르면 요게 이제 다운이 되는 거예요. 내 필터로. 알바 필터라고 해가지고 요게 다운이 되죠. 이렇게 다운이 끝나면 그 필터 맨 뒤에 다시 화살표 맨 앞에 딱 이게 들어와 있어요. 알바 필터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볼게요. 다운된 걸. 자,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들어왔죠. 여기 카메라 360 필터고 요게 C. 요게 지금 끝에 있었던 건데 요게 C360의 WB 요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럼 요게 요 사진 요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느낌이. 요게 원본은 이건데 보세요. 요게 원본인데 지금 다운받은 거를 맨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다운 이거 했더니 약간 푸른 빛이 많이 돌죠? 푸른 빛이.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나만의 내가 이쁜 색깔로 그다음 이런 것도 조절이 또 여기가 누르면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가 내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필름 같은 스타일을 내가 갖고 싶다. 그럼 필름 그레인이라는 거는 필름처럼 노이즈가 끼는 거예요. 이게 자글자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기 노이즈 꼈죠? 요 필름 그레인 요게 제로로 돼 있는 거하고 여기는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하늘이 지금 매끄럽죠? 근데 필름 그레인을
선택을 하고 요거 이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쭉 옮겼을 때 어때요? 점점 자글자글거리죠? 예,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 필름 느낌. 옛날 필름 느낌을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 정도만 줘도 사진이 또 다른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만의 사진을 계속 표현을 해도 된다. 필터로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다 한번 저장해 볼게요. 다시. 그래서 이제 여기 세 개 보면 연필로 눌러서 첫 번째 게 기울기, 자르기 하는 기울기, 요 모서리를 이동을 해서 3분할 선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필터였어요. 요 필터로 선생님 원하시는 느낌의 색감으로 조절하시는 요런 게 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끝으로 가서 플러스 버튼 화살표 눌러서 여기 있는 걸 하나 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여기 있는 걸. 네, 여기 있는 걸 다운로드. 여기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 또 있어요. 네, 많아요. 여기 지금 무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내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런 느낌의 필터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 모양은 뭐였어요? 해 모양이 밝기 조절하는 거, 밝기, 색감, 뭐 이렇게 노출 조절하는 게 요 해 모양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남들이 봐도 최적의 밝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긴 하지만 남들도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내가 조절하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해서 해도 되지만 아니야, 난 오토로 할래. 오토 딱 누르면 알아서 얘가 해준다는 거죠. 알아서 후다닥 해줍니다. 이런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필터가 지금 적용된 거다 보니까 누이 필름 그레임도 들어갔고 지금 이런 느낌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필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요 필름 효과를, 요 필터 효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나는 내가 찍었는데 이 사진이 너무 이뻐, 이런 느낌이. 그러면 그 필터 효과를 난 쓰고 싶은 거야. 그 밝기를, 그 색감을. 그러면 내 사진에서 불러오면 돼요. 그러면 내 사진에서 나는 글그램에 있는 사진 중에 요 느낌이 너무 이쁜 거야. 요 느낌이 너무 이뻐. 그럼 요 느낌을 얘가 가지고 와요. 그럼 바뀌었죠. 필터 색깔이. 이게 원본인데 요 필터로 얘가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필터로 적용한 사진을 지금 여기 만들기 딱 누르면 요게 이제 요 필터 색깔로 얘가 바뀔 거예요. 자, 필터 6번 여기 들어왔어요.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요게 원본인데 제가 지금 요 필터로 만든 거예요. 요걸로. 네, 느낌이 달라지죠. 네, 요 사진의 색감이나 밝기로 얘가 이제 사진을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 중에, 내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아주 예쁜 필터가 있다면 그거를 내가 적용해도 된다. 여러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연필을 눌러서 하시는 이런 효과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긴 뭐예요? 요게 이모티콘 같은 것도 내가 사진을 꾸밀 수가 있어요. 이모티콘으로 그리기도 가능하고요. 그림 그리는 거. 근데 그리기는 거의 많이 안 쓰긴 해요. 이렇게 누가 낙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건 어떤 표시한다 그러면 몰라도 이거는 거의 안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되돌리기 해서 그리기는 거의 쓰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스티커나 텍스트, 글씨예요. 글씨. 이 사진에 나는 글씨를 넣어주고 싶어. 어디서 찍었는지 좀 알고 싶어. 이렇게 해서 글씨를 넣어줄 수가 있고, 아니면 스티커로 내가 좀 꾸며볼 수도 있는 거죠. 요 맨 앞에 있는 거는 요 시계 모양은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 여기는 뭐예요? 갤러리죠.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내가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요런 거를 눌러보면 이제 각각 요런 필터 이모티콘들이 들어 있어요. 요런 글씨 이모티콘, 여기 하트 요런 거 쭉 올라가면 요런 거. 이거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보는, 이렇게 내 사진을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거하고 또 없는 것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뭐 다이어리 다 꾸민다고 해서 이런 것도 하고 해서 하니까 요런 이모티콘을 이제 스티커로 사진 이제 꾸며봐도 된다. 요 나비 같은 것도 내가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요렇게 나비
요런 나비도 이렇게 넣어서 회전도 시켜 요렇게 가져가서 요렇게 요런 이모티콘은 지금 지우기는 그렇고 거기 뭐 물체가 하나 있는데 그럼 요런 이모티콘 스티커를 갖다가 그 위에 딱 올려놓으면 괜찮겠죠? 스티커를 갖다 놔도 만약에 이제 찍혀야 되지 않을 사람이 찍혔어 그 얼굴이 나오면 좀 그래 그래서 요걸도 갖다가 그 사람 얼굴에다 가리는 거지 요런 느낌으로 모자이크 처리도 가능하죠 그런 생각으로도 그런 느낌을 쓸 수도 있고 요런 재밌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는 뭐예요? 글씨 넣어주는 거예요. 글씨. 이 사진에 대한 나의 느낌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글씨를 깜빡깜빡하는 자리에다가 서귀포 야경 이렇게 써서 이제 빨간색이니까 여기 터치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겠죠. 하얀 글씨로. 그 다음에 이제 폰트도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터치하면 요걸 이렇게 위치시켜서 선생님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셔도 되겠죠. 그럼 내가 찍은 사진 중에 서귀포 야경이야. 그다음 이모티콘 이렇게 넣어주고 스티커 이렇게 이제 꾸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요게 이제 요 이모티콘 요 펜이 그려져 있는 요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꾸며놓으면 요것도 역시 저장 누르면 원본 사진에 덮어 쓰는 거예요. 저장 누르면 근데 원본 복원이 가능해요. 근데 꾸몄으면 다시 다른 파일로 저장하는 시간이 낫겠죠. 다른 파일로 그러면 요렇게 지금 적용된 사진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효과가 적용이 됐어요. 미묘하게 요런 사진들을 쓸 수가 있다. 자, 선생님이 찍었는데 좀 창피하다고 했지만 사진은 잘 찍으신 사진이에요. 이쁘게 잘 나왔어요, 사진. 멋있게. 예. 예. 근데 이제 요것만 아까 이제 좀 삐딱했지만, 요게 이제 삐딱했었지만, 이거를 요렇게 바꾸니까 완전히 멋있는 사진 나왔잖아요. 이런 거를 선생님이 이제 어디서 한다? 이제 포토 에디터, 이 연필을 눌러서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찍은 사진이 잘못 나왔다. 그 다음에 독사진을 찍어줬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 그 다음에 찍었는데 끼우러졌다, 사람이.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세워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 포토 에디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하트 눌러주고. 또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하트 눌러주고. 그럼 이 하트는 어디서 찾냐? 우리가 이제 사진 있고 여기 메뉴들이 있잖아요. 여기 메뉴에 가보면 내가 하트 즐겨찾기 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거 딱 누르면 내가 하트 눌러놓은 게 여기 나와요. 하트 눌러놓은 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제 이 많은 사진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여기 있는데 이걸 찾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딱 들어와서 하트 눌러놓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하트 눌러놓고 이러면 나중에 메뉴에서 하트 딱 누르면 여기 나오죠. 내가 하트 눌렀던 사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사진에 다 들어있다. 네, 요게 연필 눌러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요까지 스티커까지 글씨 넣어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요 뭐 만드시는 거 쉽게 해보시면 좋아요. 그럼 글그램 그런 데는 넣을 필요 없이 거기서 직접 넣어도 되는데. 그쵸. 글그램에서 내 사진을 불러와서 글그램에서 해도 되지만 내 갤러리에서 충분히 글씨를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그램까지 안 가도 되는 거지. 예, 내가 앱을 굳이 쓰지 않아도 내 갤러리에 이런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안 쓰셔서 그렇지. 모르셔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글그램을 쓰셔도 좋긴 하지만 글그램은 글그램 나름의 또 다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 갤러리 안에서 이런 수정 포인트가 있다는 거, 포토 에디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그래서 가끔가다 포토 에디터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카메라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그래서 기능이 늘어나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